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OTC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OTC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OTC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는 기회를 떠올립니다. 물론 할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할인율만 보고 참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OTC의 핵심은 싸게 샀느냐가 아니라 내가 넣은 자금이 어디에 쓰이고 그 결과 토큰의 실제 수요가 생기느냐입니다. 오늘 강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OTC를 단순 할인 상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토큰 생태계가 성장하기 전에 참여하는 구조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7가지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TC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할인율입니다. 그러나 할인율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할인율 다음에는 락업과 베스팅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금 사용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금이 실제 서비스 성장과 토큰 수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OTC의 성공을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로 보지 않습니다. 많이 팔린 것 자체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성공은 그 자금이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를 만들고 거래를 만들고 결국 토큰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만들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OTC의 성공은 많이 팔린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토큰을 필요로 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는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OTC를 바라보면 단순한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체와 실행력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OTC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TC는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소의 공개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 또는 OTC 데스크를 통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이나 고액 투자자가 큰 물량을 거래할 때 공개 호가창에서 그대로 주문을 넣으면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너무 크면 가격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매도 주문이 너무 크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OTC를 활용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대량 거래를 협의할 수 있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OTC는 단순히 대량 보유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토큰을 일정 조건으로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할인, 락업, 베스팅 조건을 제시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OTC의 개념을 이해하되 프로젝트 OTC는 자금 조달과 사업 실행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관 OTC와 프로젝트 OTC가 있습니다. 기관 OTC는 거래 문제를
해결합니다. 큰 물량을 어떻게 시장 충격 없이 체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량, 정산, 상대방 신뢰가 중요합니다. 반면 프로젝트 OTC는 거래의 문제를 넘어서 자금 조달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가 토큰을 공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토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행 위험도 함께 부담합니다. 프로젝트가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샀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OTC를 볼 때는 싸게 샀다 이것보다 내 돈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개발을 하는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는지,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시장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 운영비로 소진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OTC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싸게 샀으니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가 100원인데 OTC의 가격이 6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40% 할인입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락업이 끝난 뒤 시장 가격이 30원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0원에 샀으니 싸게 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손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OTC는 할인율을 수익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OTC에는 락업 위험, 베스팅 이후 매도 압력, 유동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실패, 토큰 수요 부족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참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할인율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의 핵심은 아닙니다. OTC 참여 전 이제 7가지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왜 돈을 모으는가입니다. 자금 조달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OTC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개발, 서비스 확장, 사용자 확보, 유동성 보강, 거래소 대응, 마케팅 등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할인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가보다 싸다는 사실보다 왜 그 가격이 정해졌는지, 락업 조건과 비교해 합리적인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락업과 베스팅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물량도 풀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미래 토큰 수요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 토큰을 왜 필요로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만 가격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프로젝트 실체입니다. 기술, 서비스, 사용자, 거래, 매출 또는 실제 사업 활동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백서와 말만 있는 프로젝트와 실제 실행되는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투명성입니다. 유통량, 지갑, 자금 사용, 개발 진행 상황, 커뮤니티 공지가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설명이 불명확하다면 할인율이 높아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중에 이 토큰을 필요로 하는가? 단순히 누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위험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자자가 토큰을 삽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합니다. 다시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또 그 다음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계속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만 유지됩니다. 서비스 사용이나 실제 수요가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 가능한 구조는 다릅니다. 서비스가 있고 사용자가 들어오고 사용자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거래를 만들고 거래가 수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토큰이 사용되며 그 결과 토큰 수요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제가 토큰을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사용자, 활동, 거래, 수익, 그리고 토큰 사용, 토큰 수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격이 먼저가 아니라 구조가 먼저입니다. OTC도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OTC에는 좋은 OTC와 나쁜 OTC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OTC는 단순합니다. OTC를 판매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자금이 소진됩니다. 다시 OTC를 합니다. 또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투자자는 결국 매도 압력과 신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OTC는 다릅니다. OTC 자금이 서비스 개발에 쓰입니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사용자가 증가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면 활동과 거래가 생깁니다. 거래가 생기면 토큰 사용처가 명확해지고 그 결과 토큰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OTC의 관건은 판매량이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 투입이 실제 서비스와 사용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큰 사용 수요로 연결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OTC는 단기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계 성장 자금입니다. 이제 BTX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BTX OTC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OTC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스왑 생태계가 BTX 사용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비트스왑에는 스페이스, RWA 런처, 오라클, 음악 IP, 저작권과 로열티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에서는 창작자와 사용자 활동이 쌓이고 RWA 런처에서는 IP 권리와 등록되며 오라클은 권리와 메타데이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제 거래와 로열티로 이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BTX가 사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계획과 실제 가동 실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수, 활동량, 거래량, 로열티 발생, BTX 사용량 같은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BTX OTC의 핵심 판단 기준을 생태계가 BTX 수요로 연결되는가라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BTX OTC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내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둘째, 그 돈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셋째, 그것이 왜 BTX 수요를 증가시키는가? 입니다. OTC에서 할인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할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뒤에도 필요한 토큰인가 입니다. 지금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BTX OTC를 단순히 싸게 사는 상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비트스왑의 서비스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음악 IP 거래와 로열티 구조가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BTX가 사용된다면 OTC 참여의 의미는 단순 할인 매수가 아니라 생태계 성장 전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는 교육 자료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이 큽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BTX OTC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